아저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은 나를 정면으로 찔렀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닌가 봐요. 집에 돌아가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한 건 어느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 들고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아들이 방에서 나와 무심히 내뱉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데려와도 돼요? 그 말에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 여자친구? 네가 드디어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거야? 아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 그렇게 놀라? 나도 연애할 줄 알거든. 아들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얘가 드디어 결혼 생각까지 할 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감상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더니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쩌지? 거실도 지저분하고 부엌도 정리가 안 됐네. 오늘은 대청소해야겠어. 반찬도 제대로 준비해야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제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손사래를 치자 아내는 정색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서 그래.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 아들이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건 이 집안을 보여주겠다는 뜻이야. 결혼 전 단계라고 보면 돼.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결혼? 그 단어는 어쩐지 마음을 묘하게 울리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다가올수록 집안 분위기는 묘한 긴장으로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거실 장식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액자까지 바꾸었습니다. 식탁포는 새로 산 아이보리색으로 교체되었고 반찬은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정성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발 좀 제대로 입고 앉아있어. 트레이닝복 말고 깔끔하게 셔츠라도 입고. 아내가 연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못 이긴 척 와이셔츠를 꺼내 입으며 대꾸 있습니다. 알았어. 내가 뭐 사람 무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잖아. 아니지. 아버님다워 보여야지. 안 그러면 아들 여자친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저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초인정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유 모를 긴장으로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내는 불이 나게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왔나보다.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단아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은 듯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질 만큼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녀, 어디서도 본 적은 없는 낯선 여자가 아니라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 속에 각인된 얼굴, 내가 결코 다시 마주해서는 안 될 얼굴. 아들은 자랑스럽다는 듯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쪽은 제 여자친구예요. 이름은 민정. 민정. 그 이름까지 제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정 역시 저를 보자 순간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분명 저를 알아본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정이라고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쁘고 단아해. 아들보다 훨씬 아깝네. 민정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듯 말라붙었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그런 제 반응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와 웃음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제발, 이건 악몽일 거야.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날 밤 노래방에서 2차까지 함께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민정이 거실에 들어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몇 달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물려왔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도 그 밤을 세세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직장 동료들과 가진 술자리였습니다. 벌써 은퇴한 지 몇 년은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을 이어가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한 달에 한 번쯤 모여 술잔을 기울였곤 있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소주잔을 돌리며 사는 이야기, 집안 이야기, 옛 추억 같은 것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술 기운이 오르자 노래방을 가자고 우겼습니다. 에이, 여기서만 먹으니까 심심하잖아. 2차 가자, 2차. 나도 오랜만에 노래 땡긴다.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노래방 문을 열자 특유의 눅눅한 담배 냄새와 술 섞인 공기가 확 풍겨왔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방에 자리를 잡고 술을 시켰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안주와 맥주병들, 시끄럽게 반짝이는 조명 속에서 동료들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노래를 부르며 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지인이라고 했던 젊은 여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민정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젊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술잔이 오가고 음악 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눈빛과 말투가 이상하게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저씨도 한 곡 하셔야죠. 그녀가 웃으며 제게 마이크를 건네던 순간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마이크를 잡고 젊은 날 자주 부르던 옛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마친 뒤 민정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와,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진짜 가수 같아요. 그 한마디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상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하게 흘려보내던 날들과는 달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방 안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취기가 올라 제각각 노래를 부르거나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민정과 저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셨어요? 예전엔 회사 다녔지. 지금은 그냥 집에만 있어. 그럼 심심하시겠어요. 저는 집에 오래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녀는 맥주잔을 비우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노래방이 끝날 무렵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먼저 집에로 가겠다고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저와 민정뿐이었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냥 이렇게 집에 가기 아쉽지 않으세요? 저도 아직은 안 취했는데. 그 한마디는 분명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집에 가야지.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건 말이 안 돼. 나이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하지만 이미 술 기운이 제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인정 욕구가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럼 잠깐 더 할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쉽게,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노래방 근처의 작은 바에 들어갔습니다. 음악은 잔잔했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정의 눈빛은 자꾸만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끔씩 손등이 스칠 때면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기류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성의 끈을 놓아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 밤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눈빛, 목소리, 손길, 모든 것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정이 아들의 여자친구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돼, 제발 이건 꿈이어야 해.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민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서로가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내내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내는 연신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들 사람을 맞이했고 아들은 마치 상을 받은 아이처럼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소개했다. 민정이는 요즘 회사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죠. 아들은 웃으며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다. 그 순간 내 눈에 비친 장면은 너무 잔인했다. 아들의 손길에 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잠깐 나를 향해 흔들렸다. 짧지만 분명한 시선 교환. 나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한 감각에 손끝까지 저려왔다. 아내는 그런 긴장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똑똑하고 열정적이야. 어이구, 우리 아들 진짜 잘 만났네. 아내는 흐뭇한 눈길로 민정을 바라보았다. 민정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내 귀에는 떨림이 묻어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술잔을 들고 입술을 축였지만 입안은 여전히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정성스럽 차린 반찬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잡채, 갈비찜, 전, 각종 나물들. 아내는 부지런히 젓가락을 놀리며 민정의 그릇을 채워주었다. 많이 먹어. 우리 집 음식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정말 맛있어요. 집밥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민정은 그 말과 함께 웃었지만 그 웃음들이에 숨어있는 긴장감을 나는 누구보다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너무도 끔찍하고 숨이 막히는 자리라는 걸. 아들은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다. 아빠, 민정이 노래 진짜 잘해요. 지난번에 노래방 갔을 때 완전 놀랬잖아요. 그 한마디에 내 손에 쥔 젓가락이 덜컥하고 떨어질 뻔했다. 노래방. 그날 밤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나며 눈앞이 어질어질해졌다. 민정 역시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표정은 몇 초 사이에 경직되었다가 이내 애써 웃음으로 덮었다. 그냥 친구들끼리 가끔 가는 정도예요.
아내는 즐겁게 반응했다. 어머, 그래? 다음에 우리 집에서도 노래 한 곡 해줘야겠다. 나는 머릿속이 핑 도는 걸 억지로 붙들며 술잔을 연거푸 비웠다. 위스키도 아니고 단순한 소주였지만 지금 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술은 불길 같았다. 아빠,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아들이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냥 오랜만에 이런 자리라서 낯설기도 하고 괜찮아.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민정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제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주세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젓가락을 들 수 없었다. 목이 막혀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술잔만 붙들며 억지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식사가 끝나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다. 아들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방에 들어갔다. 거실엔 나와 민정, 단 둘만 남았다. 짧은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한 정적. 민정이 조용히 입술을 달싹거렸다. 저 아저씨.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오늘 아무 말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어 단 한마디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겨우 내뱉었다. 다시는 그날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민정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민정아, 집에 갈 시간 됐다. 엄마, 우리 먼저 가볼게요. 아내가 부엌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조심히 가. 민정은 마지막으로 나를 힐끔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수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나는 끝내 아무 반응도 보이지 못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이며 끝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그날의 기억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떠올랐다. 민정이 우리 집에 들어서는 순간 봉인해 두었던 그 밤의 파편들이 거칠게 흘러나와 가슴을 찔렀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였다. 평소처럼 소주잔이 오가고 직장 상사들의 끝없는 잔소리와 건배사로 지쳐갈 무렵 몇몇이 분위기를 바꾸자며 2차를 제안했다. 노래방 가자.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나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평소 노래방을 즐기는 성격도 아니었고 술자리도 지겨웠다. 그러나 눈치상 빠져나올 구실이 없었다. 노래방 문이 열리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귀를 때리는 음악이 쏟아져 나왔다. 젊은 직원들은 이미 흥이 올랐는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나는 구석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맥주잔만 만지작거렸다. 머릿속에는 피곤함만 가득했고 얼른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낯선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사 사람이 아닌 듯 누군가 불러온 지인의 지인 같았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웃을 때마다 주위가 환해지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쪽도 같이 즐겨요. 누군가 그녀를 소개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이 자꾸만 그녀에게 머물렀다. 웃을 때 살짝 기울어지는 고개, 노래를 부를 때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잔을 들고 건배할 때마다 스쳐가는 눈빛. 그 모든 게 이상하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술은 점점 무겁게 쌓여갔다. 사람들은 취기에 흥겨워했고
노래방 안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어느 순간 다른 이들은 삼삼오오 자리를 옮기거나 나가버리고 방 안에는 나와 그녀 둘만 남았다. 다 어디 갔죠?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웃었다. 아마 다른 방으로 간 것 같네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짧은 정적. 조명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다. 노래 안 부르세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럼 듣는 건 좋아하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깊게 고정되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 수 없는 떨림이 심장을 파고들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날의 분위기가 너무 특별해서였을까?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가벼운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고 나는 그저 맞장구를 치며 들어주었다. 그러다 어느새 술잔은 바닥나고 대화는 더 깊어졌다. 오늘 이상하게 편하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편하다니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그 웃음 속엔 묘한 유혹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노래방을 나와 2차로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바에 앉아 다시 술잔을 기울였다. 빛바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녀의 시선에 이끌렸다. 그녀 역시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나는 손으로 안금을 감쌌다. 집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날의 기억은 너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민정.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이름은 피처럼 무거웠다. 술잔을 기울일수록 나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다. 작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 거리조차도 숨막히게 느껴졌다. 재즈 음악이 잔잔히 깔리고 주인은 희미한 조명 속에 가라앉았다. 술집 안에는 왜 손님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더 은밀한 공기만이 흘렀다. 그녀는 잔을 들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저씨, 술은 좀 드세요? 나는 순간적으로 그 호칭에 심장이 멎은 듯했다. 아저씨라니? 갑자기 왜 그렇게 불러요? 그녀는 장난스레 웃었다. 그냥요, 왠지 그렇게 불러야 할 것 같아서. 내 안에서 묘한 연율이 일어났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장난기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잔이 오가며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힘겹게 숨겨왔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가 전해졌다. 나는 무심코 되물었다. 외롭다니? 왜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살짝 낮췄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집에 들어가면 텅 빈 방에서 혼자 술 마시다가 그냥 울다 잠드는 날이 많아요. 그 목소리엔 억눌린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해지며 알 수 없는 연민이 그녀를 향해 번져갔다. 아저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은 나를 정면으로 찔렀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닌가 봐요. 집에 돌아가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게 있어요. 내 말이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똑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편안하고 위험할 만큼 가깝게 느껴졌다. 술이 더 들어가자 우리는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보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내 눈속을 깊게 파고들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인내 다시 그녀를 바라보고 말았다.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은 그냥 잊고 지내면 안 될까요? 내일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요. 그 한마디는 내게 금단의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하지 말아야 할 걸 알면서도 나는 이미 그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다. 술집을 나섰을 때 밤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거리의 불빛이 번져 흐리고 발걸음은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나란히 걷다가 부딪히듯 손이 닿았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얽어왔다.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는 온갖 경고음이 울렸지만 심장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같은 길을 선택했다. 돌아갈 수 없는 길.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다시 볼 일 없을 거라 믿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술김에 저지른 잘못, 그저 인생의 한순간의 오점으로 묻어두면 된다고 스스로를 세뇌시켰다. 그냥 잊어라. 다시는 만나지 않으면 돼. 수없이 되뇌며 억눌렀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나는 어느새 그날의 기억을 바닥 깊숙이 밀어넣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잊혀지는 줄 알았다. 아버지, 이번 주에 여자친구 집에 데려와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아들의 말은 가볍게 들려왔다. 순간 별 생각 없이 대답했다. 그래, 인사야 해야지. 언제든 데려와라. 그때만 해도 내가 어떤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지 상상조차 못했다. 그리고 그날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아버지, 소개를 깨요. 제 여자친구예요.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였다. 민정. 그날 밤 내게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자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노래방의 웃음, 2차 술집의 눈빛, 그리고 결국 함께 무너져 내렸던 그 여자. 그녀가 지금 내 아들 곁에 서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 될 인사까지 하려는 그 순간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손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듯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정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인사말은 차분했다. 마치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인 양.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순간 스쳐간 짧은 눈맞음 속에서 분명한 공포와 죄책감이 읽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발 말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숨어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 그래, 반갑네. 들어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는 척 자리를 마련했다. 아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정과의 만남, 연애의 시작,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 그 모든 이야기가 내 가슴을 후벼 뻗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아들의 환한 미소와 겹칠 때마다 숨이 막혀왔다. 이건 지옥이다. 나는 머리를 감싸지며 침대에 주저앉았다. 과거의 잘못이 다시 나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아들을 끌어들인 채로.
며칠 뒤 아들은 정식으로 청혼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정은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악몽은 단순한 스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민정은 이제 내 며느리로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이라는 걸. 결혼식 날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민정 역시 철저히 나를 외면했다. 우리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철저히 선을 그은 채 식을 치렀다. 그러나 아무리 외면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은 결혼식장에까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민정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 아들은 행복한 얼굴로 그녀를 챙겼지만 나와 민정은 서로를 피해 눈길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을 나누는 순간에도 우리 둘 사이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도 밥맛을 느낄 수 없었고 민정은 웃음을 가장한 채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이란 언제나 잔인하다. 숨긴다고 해서 덮어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우리 둘만의 비밀은 언젠가 반드시 터져 나올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 초반 아들과 민정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다정한 신혼부부였다. 둘은 장을 보러 가는 일조차 소풍처럼 즐겼고 식탁 앞에서는 사소한 이야기도 웃음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 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정 같았지만 내 속은 매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순간마다 마주 앉은 민정과 눈이 스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끔 젓가락이 흔들리고 말끝이 떨렸다.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행복한 얼굴로 둘 사이를 오가는 기묘한 공기를 모른 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민정은 함께 술을 마셨다. 민정은 기분이 좋아 보였고 아들도 잔을 기울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뒷정리를 하며 두 사람의 모습을 흘끗 바라보다가 순간 얼어붙었다. 민정이 아들에게 술잔을 권하는 그 손길, 그 섬세한 시선과 미묘한 미소, 그건 분명 나와 함께 술을 마시던 그날 밤의 모습과 겹쳤다. 마치 과거가 다시 재생되는 듯한 장면. 내 뇌리에선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이 그대로 소환되었다. 나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앉아 있었지만 귀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바늘로 찌르듯 아프게 만들었다. 이대로 계속 숨길 수 있을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민정의 작은 행동 하나, 시선 하나가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었다. 며칠 뒤 사건이 일어났다. 아들이 퇴근이 늦어 집에는 나와 민정 둘뿐이었다. 어색한 공기를 견디다 못한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몸은 괜찮나?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민정은 놀란 듯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는 미소를 가장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화였지만 우리 둘 사이에 억눌린 기억이 갑자기 살아났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나왔어.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버지랑 무슨 얘기 중이었어요? 민정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몸 괜찮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들은 의아해하며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그때 나는 알았다.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걸.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아들이 휴대폰을 찾고 있었다. 내 폰 못 봤어? 온 집안을 뒤지다 못해 소파 틈 사이까지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민정이 이상하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너무 빠른 손길로 아들의 휴대폰을 집어 건네주었다. 여기 있네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지만 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등줄기로 땀이 흘렀다. 왜 그렇게 급하게 움직였을까? 혹시라도 나와 그녀가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정 역시 방에서 한참 동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우리 둘 다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의심이 시작되었다. 아버지, 그날 저녁에 아들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상한 말일지 모르겠는데요. 민정이 아버지 앞에서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색해한다는 느낌? 아니,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나는 숨이 멎치는 듯했다.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단단한 시선 앞에서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네가 괜히 예민해서 그러는 거다. 겨우 그 말만 내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저만 모르는 무언가. 그 말은 나의 모든 숨겨진 죄를 정면으로 겨누는 칼날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숨길 수 없는 균열은 이미 벌어지고 있었고 아들은 서서히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 아들은 집안 분위기를 유심히 살폈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지나칠 사소한 순간에도 그는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언제나 민정과 나 사이에 머물렀다. 저녁 식탁. 아들이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제가 물어본 거 기억하세요? 나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말이냐? 네, 민정이가 아버지 앞에서 어색해한다는 얘기요. 근데 갈수록 더 느껴져요. 아들의 말은 칼끝 같았다. 민정은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하며 허둥댔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나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야. 아버님이 나 챙겨주시는 거 부담스러웠어? 아니야. 아들이 단호하게 끊었다. 그건 그냥 변명 같아. 난 알아. 평소랑 다르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심장은 당장이라도 들킬 것만 같았다. 며칠 후 아들은 더 노골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아버지, 민정이랑 둘이 있을 때 뭔 얘기하세요? 별 얘기 안 한다. 정말요? 근데 왜 항상 둘이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는 마치 수사관처럼 질문을 던졌다. 나는 거짓된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얼버렸지만 눈빛은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밤에 찾아왔다. 아들이 갑자기 제안을 했다. 오늘은 우리 셋이서 술 한잔 해요. 오랜만에.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정도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아들은 웃으며 술상을 차렸고 억지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술자리는 처음엔 평범했다. 아들이 옛날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고 민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표정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아버지, 예전에 여자 만나보신 적 많으셨죠? 뜻밖의 질문에 나는 술잔을 들던 손이 멈췄다. 갑자기 그건 왜 묻냐? 그냥요. 아버지 되게 노련해 보여서 민정이도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 말은 분명 숨은 뜻이 있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민정이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냐? 그러나 민정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들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술자리가 끝난 뒤 아들은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내 방 문을 열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죠.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랑
민정이 사이에 뭐 있는 거 맞죠?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입술은 열리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대답 대신 흘러나온 건 깊고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은 곧 인정과도 같았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분노로 번졌다. 역시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어. 나는 손을 내저으며 급히 말했다. 아니야, 네가 오해하는 거다. 오해? 아들의 외침은 칼날처럼 방안을 찔렀다. 아버지가 날 속일 수 있어도 민정은 다 드러나. 그녀 얼굴만 봐도 알아. 뭔가 있다는 거.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은 말없이 우리를 관찰했고 민정은 점점 지쳐갔다. 나는 애써 일상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상 이미 폭발은 시간 문제였다. 어느 날 밤 아들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을 나는 똑똑히 들었다. 다 알아낼 거야. 어떻게든. 그 목소리는 서늘했고 나의 등골을 차갑게 얼려버렸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정적이 무거웠다. 아들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초췌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민정은 그의 눈빛을 보자마자 잔뜩 긴장한 듯 손끝을 부여잡았다. 나 역시 불길한 예감에 숨이 막혔다. 아버지. 아들이 갑자기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회사 일찍 끝나서 카페에 들렀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굴 만났는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다녀오신 노래방 사장님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아들은 이어서 차갑게 웃었다. 그분, 아버지가 어느 날 어떤 여자랑 술 마시고 노래하다가 2차까지 나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취해서 이름도 불렀다는데 내 손에 들린 술잔이 덜컥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민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몸을 떨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민정, 너였지 그날 아버지랑 있었던 사람. 민정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조각처럼 떨리고 갈라졌다. 나는 무엇인가 말하려 했으나 목구멍은 잠겨버렸다. 아들은 주먹을 움켜쥐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아버지,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제 아내를, 며느리를. 나는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그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날 이후로 둘이 뭔가 있다는 거 다 눈에 보였어요. 난 바보처럼 애써 무시했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민정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그날 술김에 저도 모르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줄 알았어. 정말 후회했어. 그녀의 목소리엔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아들은 그녀를 노려보다 고개를 돌렸다. 이제 다 끝이야. 민정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터졌다. 나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허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은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다. 더 이상 같이 살 이유 없어. 민정, 우리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냉혹했다. 민정은 울며 붙잡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아버지와 그날 일을 떠올릴 때마다 내 인생이 지옥 같아. 다신 못 견뎌. 결국 아들과 민정의 결혼은 파국으로 끝났다. 집안에는 텅 빈 침묵만이 남았다. 민정은 이혼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차갑게 변해버렸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허공에 뱉은 이 한마디가 내게 남겨진 유일한 고백이었다.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다.
아버지로서의 나 역시도 다시는 존경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렇게 한 가정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그날 노래방에서의 선택을 후회하며 늙어가고 있었다.